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사실은 이게 이제 배신의 정치 프레임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 원희룡, 나경원, 윤상현 후보 1대3 구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등장하면서 원문까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. 5개 문자가 다 공개가 됐는데 사과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내용이 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자, 저희도 원문 좀 띄워놨습니다. TV조선이 어제 보도하고 계속해서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. 이 문자 쭉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했는지 두 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강미정 대변인 어떠셨습니까? 우선 네. 내가 마음을 먹었고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었으면 사과는 진정성이에요. 네. 그리고 사과의 대상은 국민이에요. 그렇죠. 내가 사과함으로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당이면 또 안 되죠.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. 또 더 크게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전 비대위원장이랑 의논을 했다는 거죠. 네. 그럼 진정성 면에서는 0점입니다. 0점이다. 진상성 면에서는. 왜냐하면 빵점.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고 난 너무너무 네. 하고 싶고 할 결정 내렸다. 언제가 좋을까요? 라든지 자기는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적절한 시기를 골라주세요. 모르겠어요. 그런데 사과를 해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하면 역풍 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 얘기. 잘 짬짬이 마사지해서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어떤 그런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이 연출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 패배했던 거야. 이렇게 책임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하면 되는 거는 그냥 결단 내서 사과하면 되지. 그것도 여당에서 막거나 이러지 않잖아요. 남편이 대통령인데 예.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야죠. 이게 왜 문자가 유출되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냅니까? 아 그래요.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문자를 보냈을 예. 때도 이 내용상 보면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려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, 아 그래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예. 요 사과를 했을 때 뭔가 좀 명분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책임론,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사과를 해보니까 네. 별로 좋은 결과가 없더라. 지지율만 떨어지고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다. 아니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안 하겠다는 아니 느낌으로 이 좀 용산 볼 수가 있을 것 대통령실에 같기도 하고. 예. 정무수석, 예. 비서실장, 뭐 정무장관도 새로 신설한대잖아요. 예, 예. 그냥 김건희 여사를 정무장관 시키면 돼요.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냥 그래요. 당 왔다 갔다 하면서 텔레그램 보내면서 그런 행위를 했어요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검사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아.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십을 했고 네. 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또 경로를 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 사퇴하네 마네 뭐 비서실장에 비서실장이 가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. 보면 요 전단에 뭔가가 또 일이 있었고 네. 대통령이 경로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경로를 터뜨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뭔지는 모르지만.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네 안 하네 이러고 일십을 한 거잖아요. 예. 자, 그럼 여기까지 사항이 끝났어요. 이 사항에 자꾸 국민의힘이나 평론가들이 뭐 2월 달, 뭐 1월 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. 아니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2년간 꾸준히 낮았어요. 그렇죠. 바이든 날리면 이태원 참사, 네. 그다음에 그 뭐 새만금 잼버리, 네. 부산 엑스포 그 결과가 중간 평가가 강서 보궐선거에서 대패로 나온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길 확률도 없었고 잠깐 착시로 올랐던 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개혁 공천을 치러주면서 좀 상고가 있었잖아요. 네. 뭐 신당을 만든 세력도 있었고 예. 그러다 보니까 분열됐기 때문에 잠시 지지율이 올라 보였던 거지 네. 국정 지지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아하.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잠깐 오른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니탄 냈다 너였으면 내가 이겼네 뭐가 이겼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. 네. 아니 그러면 이제 다 진 거 아닙니까?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후보로 나온 한동훈, 원희룡, 나경원 다 공동선대위원장이야. 그렇네요. 예.
책임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뭐 와서 나경원 의원은 자기는 붙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이 다른 사람은 안 도와주고 본인만 이기려고 이기적인 선거 본인 선거만 챙겨놓고는 그것도 네. 자랑하고 다녀요. 아니 이번 당대표 선거가 사실 네. 세 명 다 책임이 큰 사람이 와서 지금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 문자를 공개한 거는 누구냐 이거죠. 아니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잖아요. 누가 봐도 정황상. 아니겠죠, 그러면 정황상은. 김건희 여사란 말이죠. 아하. 김건희 여사가 공개를 한 거예요. 이걸 예. 자기 이걸 나 이런 부당한 일 당했다. 이걸 그럼 캡처해서 누구한테 돌렸을 건데 정확하게 이 터진 시점이나 이런 걸 보면 당무 개입 아닙니까? 전당대회 개입이잖아요. 이 얘기를 한 건 이 얘기인 것 같아요. 우리는 낮은 자세로 한동훈 위원장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일십을 하고 무시했다. 그러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. 그래서 그걸 예, 한동훈이 뭐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3개월짜리 당대표다. 결국 버티지 못한다. 당정 관계는 파행으로 치닫고 네. 정말 국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.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무장관으로 임명했어요. 아니 그냥 뭐 지명이니까 복직을 장관은 지명이에요. 예, 시켰으면 좋겠어요. 아주 그냥. 예. 청문회는 해야 되죠. 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이 어디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자 나온 뭐 시점, 뭐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개입이다 얘기 나오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문자만 있겠느냐. 그러니까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예. 한동훈 지금 후보가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나는 공사 구분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정무 개입하려는 걸 내 선에서 딱 끊었다예요. 그러면 공사 구분이 탁월한 한동훈 후보는 네.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을 때 있죠. 27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 왜 네. 안 깠습니까? 공사 구분이 탁월해서 또 하나 더 물어보자면 네. 공사 구분이 뚜렷해서 검사 시절에 김건희 씨랑 300회가 넘는 카톡 메시지를 메시지. 주고 받았습니까?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. 공직자였죠. 그때도. 네.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네.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현명한 아하. 공사 구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. 일단 다 공개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. 카톡 내용 공개하든지 27자리 비밀번호 공개하든지 하면 공사 구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. 조국혁신당에서 인정을 인정하겠습니다.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런 뭐 문자 보낸/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했다는 그런 썰도 있고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인데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아닌데 네. 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뭐 썰이 여러 가지도 나온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뭐 장관한테 연락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박지원 의원 또 하고 있던데 썰이 있다고. 네. 거기에 대해서도 참 국민들이 볼 때는 국정농단의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.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건 뭐냐면은 권한 없는 자가 네.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잖아요.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언제 선출직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렇죠.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, 최재형 목사와의 영상을 보면 항상 네. 대통령과 본인을 동일시해요. 내가 정권을 잡아봤더니. 이런 부동의 얘기 신동체. 하잖아요. 내가 권력을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. 네, 항상 주어가. 동일시한단 말이에요. 아하.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과의 예.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, 상식적으로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런데 바로잡지 못하죠. 왜 바로잡지 못할까요? 결국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네. 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. 아하. 따끔하게 일벌백계 하면 네. 김건희 여사를 따를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대통령 어떤 의중을 그렇게 네. 확인되지도 않은 의중을 언론사에 단독으로 낼 수 있습니까?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 당의 양정철 네. 전 그 홍보 비서관하고 네. 박영선 총리설도 그래요. 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
어떤 의혹이 의혹?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. 네. 그쪽에서 흘렸다. 왜 그랬을까? 그러니까 아니,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? 그 상황. 익명에 숨어가지고 네. 그런 의중을 뭐 이렇게 언론에 알리고 또 책임도 안 지고. 네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한마디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. 아. 그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영부인으로서 예. 의전이라든지 그 할 역할,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만 한다면 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.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뭐 심지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네. 정말 저는 그 국회의원 그 배현진. 배현진 의원이 네.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예. 국회의원 간의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? 역사 처음이 있는 일이에요. 이철규 의원하고 예, 지금. 예. 그런데 아니 우리 그냥 퍼스트 레이드가 여당 대표하고 나는 그 대화를 전당대회 때 공개했다. 네. 이게 얼마나 웃기면 같아.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종진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어요. 네. 이분이 국민의힘 선관위원입니다. 아. 선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했다고 사퇴하라고 연판장 기자회견 하자고 전화를 돌렸다는 거잖아요. 여왕이에요, 뭐예요? 그것도 기가 막히거든요. 선관위원이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고 그런 사람을 잡아내야 될 사람이 그랬고 걸려서 사퇴서를 내니까 네. 당에서 그냥 주의 조치했습니다. 사퇴 반려하고. 이게 뭐 정당입니까? 아니 그럼 그냥 선관위원이나 당직자나 네. 아. 그리고 사항도 다른 후보 이렇게 네. 어떤 홍보하는 것도 아니에요. 비방하고 뭐 예. 끌어내리고 기자회견 이런 하는 거는 네거티브는 좀 악질적인 선거 행태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걸 선관위원이 했는데 사퇴를 반려하고 네. 결국은 그런 행위를 하라는 얘기거나 매한가지 아닙니까? 자, 참 이것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단 국민의 전당대회로 축소해서 볼 게 아니라 이 사안 대통령의 배우자 자리에서 어떤 사안까지 얘기를 했었느냐 여기에 대해 국민들 많이 궁금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김건희 특검법 종합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우리 국민은 너무나 궁금해요.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셔놓고 길게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뒤에도 순서가 더 있기 때문에 네. 아 그렇습니까? 네.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. 금방 가고 있습니다. 제가 두 분 보내드리고요. 다음 주 화요일에 못다한 얘기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네, 될까요? 짧게 저희가 오늘 제 네. 1차 그 토론회를 합니다. 8시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이제 네. 1차 토론회고 제가 일부 사회를 봅니다. 사회를 보신다. 깨알 홍보. 네, 그리고 7일부터 이제 쭉 11일간 네.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간담회를 열거든요. 네. 그리고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네, 네. 주권당원의 아하. 네, 투표가 있습니다. 그래요. 깨알 홍보를 꼭 해야 될 것 오늘 같아서 토론은 몇 시인가요? 오늘 8시요. 8시. 아, 저녁 8시. 저녁 8시. 아이고, 본방 사사일 분들 많이 감사합니다. 계시네요. 네. 자, 김지호 우리 최고위원 후보도 네. 열심히 뛰시고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. 오마이 예. TV 출신의 최고위원. 동생 같은 최고위원. 네. 좀 밀어 오마이 최고위원으로 오마이 불러줘. 최고위원으로. 오마이 팬들은 아, 네, 하고 박정호 기자가 전화하면 항상 받고 30분 그렇죠. 이내에 콜백하는 최고위원. 박정호와 한 몸인 최고위원 꼭 밀어주십시오. 어떻게 같이 운동하시나요? 글쎄요, 제가 잘 당황하시는데요?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. 네. 그러니까 김지호 우리 최고위원 후보가 열심히 좀 뛰고 있다. 그리고 네, 네. 항상 사신성인으로 네. 동해모처 사회본적 하고 있다. 이거는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중립을 네. 지키는 거죠. 그렇죠. 마음으로 누굴 지지하더라도 네, 네. 딱 이렇게 하는 게 중립 네, 지키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?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. 오마이의 편한 최고위원이다. 항상 부르면 엄청 오고 불편해하시는데요. 이것 좀 얘기해줘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오마이 팬들이 네.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러면 항상 모두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. 오픈 다 네. 하고 예, 정보통이고 좋습니다. 네. 자,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